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더람입니다. 지금부터 24년 7월 26일 금요일 바틱을 입는 날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수입, 그러니까 밀수품을 집중 통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합동 TF팀을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TF 구성은 무역부, 그러니까 주체가 무역부가 되겠죠. 무역부와 재무부, 세관을 끼고 세무서를 끼고 있는 재무부, 거기는 물론 대검찰청, 경찰청, 산업부, 그리고 법무부, 또 빈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국정원입니다만 국정원까지 이렇게 11개 부처를 한데 묶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합동 밀수품 단속 TF팀은요,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가동할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수품 단속을 나서겠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은 조코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엿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밀수품을 단속하는 거니까 무역부나 관세청 혹은 검찰 아니면 경찰이 나서도 될 일인데요. 다른 기관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요, 아주 인도네시아 정부 스타일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두 부처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은 처음에만 좀 하는 척 하다가는 단속이 게을러지기 쉽고요. 또 단속하는 팀이 그 당사자, 그러니까 밀수꾼에 놀아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을 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이래야만 누가 돈을 받아도 돈 액수가 커져서 잘 못하죠. 이렇게 하려고 아마 이렇게 TF팀을 구성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부처가 나서면요, 한두 부처는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도 다는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TF팀은 그 섬유라든지, 그러니까 원단 수입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의상이죠. 또 액세서리, 옷에 붙이는 액세서리 등, 뭐, 마플라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 그리고 도자기. 요즘에 인도네시아가 도자기를 많이 들여오는데요. 도자기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제 값싼 전자제품, 또 신발, 그리고 화장품, 또 기타 그 섬유 제품, 이런 것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아예 품목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이 해당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제품이나 도자기는요, 중국제가 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신발은 베트남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섬유와 화장품은 역시 한국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수입품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것은 밀수나 아니면 수입 절차를 어기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TF팀들이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단속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TF팀이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봉제 공장이나 신발 공장들은요, 먼저 그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 면장을 잘 검토를 해보고 인보이스 가격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 허가서 이진 우사는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이진 우사하 혹은 그 수입 면장 허가가 유효기간은 또 살아있는지, 또 수입 절차를 물어볼 텐데요. 수입은 정상적으로 잘 수입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오늘 톱 뉴스는 그런 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이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27일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이 됩니다. 유럽은 시간이 다르니까 그렇죠. 프랑스 세느강 유역에서 개막식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톱 뉴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파리 올림픽은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올림픽 그 경기장 안에서 개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개막식은요, 그 스타디움을 벗어나서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네강 유역에서 올림픽 그 세레머니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파리가 올림픽 경기장이 아닌 세네강에서 올림픽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세레모니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그 이벤트입니다. 역시 대단한 역사를 이 프랑스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896년부터 지금까지 올림픽을 했지만은 한 번도 이런 개막식을 연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프랑스가 역발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프랑스가 세계 올림픽의 새로운 패턴을 이번에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파리 올림픽이 인기를 얻게 되면요, 앞으로 이를 본다는 나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즉 올림픽 세레머니라든지 그리고 클로징 세레머니는요, 모든 나라가 올림픽 경기장이 아닌 데서 실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도시라든지 아니면 외곽, 또 전 세계에 좀 우리가 이때 자랑할 만한 야외 관광 명소가 있다면은 거기서 개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올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프랑스의 파리,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요. 그렇게 해도 좋은 점수를 세계인들이 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의 4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한국 대표팀까지 꺾었던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는 골든 비자를 받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골든 비자를 받고 나서요, 뭔가 답례를 해야죠.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바로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일면 하단부에 보면요, 골든 비자를 주는 요건을 더 엄격하게, 더 끝tat하게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사가 전해진 겁니다. 신태용 감독에게 골든 비자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것을 줄 때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하여간 좀 이상한 기사가 일면 톱 하단부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에게 비자를 주고 나서 조코위 대통령이 에게 신 감독에게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에게 준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의를 해서 줘라 이런 말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조코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요, 이게 어떤 비자인데 신태용 감독에게 지금 주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내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무 외국인에게 골든 비자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자는 자유롭게 이민국 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최우대 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이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35만 불에서 많게는 2,500만 불을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비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골든 비자를 투자자가 아닌 신태용 감독에게 줬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건지 하여간 아직도 그런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대선에 대한 외신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역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말이겠죠. 트럼프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트럼프는 옛날 방식, 그러니까 낡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상대 후보를 모욕 주는 거의 선수급이죠. 그리고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방식의 캠페인을 아직도 해리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는 인도네시아 커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재배 기술과 수확 후 선별과 가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커피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커피의 재배 방법 개선은 농업 분야의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료를 제때 적당량을 줘야 되고요. 또 병충해도 방제를 해야 되고, 수확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확을 하고 나서도요, 아주 세심한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게 커피입니다. 즉, 커피의 열매의 표면을 수확을 하자마자 그 과육을 벗겨내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물에다 벗겨내는 방식도 있고요. 그냥 기계에다 놓고 껍질을 벗겨내서 건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벗겨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세청을 하고, 또 그것을 벌레가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선별을 하고, 또 건조하는 과정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만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무를 재배하는 일은 농민들이요, 비료만 제때 잘 주면은 이게 나무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정부가 표준화해서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런 농촌 지도는 하지 않는 게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보급하는 것부터 비료를 공급해주고, 또 어떻게 질소 인산 가리를 줄 것인가, 또 병충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수확 후의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건가,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별로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또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인도네시아는 참 부자입니다. 팜나무도 잘 자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팜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또 초콜릿을 만드는 코코아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필리핀보다는 작지만은 야자나무도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도네시아가 부족한 것은 쌀입니다. 그리고 콩과 옥수수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것은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은요, 더 욕심을 내서
야자 기름을 좀 더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걸 개발해서 야자유로 항공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